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귀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즐거운 생각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찾아봐도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즐거운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샘 질환은 목 앞쪽 물렁뼈 주변에 있는 방패 모양의 갑상샘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일명 바제도병이라고 부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신진대사가 과도해지는 질환인데요. 기능 항진증의 임상적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땀이 많고 맥박이 빨라지며 설사를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 더위에 민감하고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또 식욕이 왕성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식욕은 왕성한데 체중은 감소되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이 항진증입니다. 또한 20대에서 40대 여성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신경과민, 운동시 호흡곤란, 근력 약화, 극심한 피로와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게는 안구 돌출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구 돌출이라는 것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근육 긴장을 이완하고 목과 흉부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횡격막 움직임을 정상화하여 갑상선을 자극해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조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또 기능 항진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원료로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체온 조절, 신체 및 중추신경계의 발육, 심장 및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갑상연골이 있는데요. 이곳은 목의 한가운데에 튀어나온 그 물렁뼈 있죠? 그 물렁뼈 아래에 위치해서 기관, 숨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나비가 날개를 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갑상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개는 만져지지 않아 병이 생긴 경우에는 흔히 갑상선이 만져지거나 보일 수 있습니다. 속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갑상선이 생기면 이 목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그 가운데서 약간 옆쪽에 그 부분이 이렇게 부어오른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서 진료를 보셔서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갑상샘 항진증은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이 그레브스병 또는 바세도우시병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레브스병은 일종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자가면역성 질환, 자기 몸의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그 질병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갑상샘 질환의 수지침 요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갑상샘 질환이 대장 이상으로 목 쪽에 있는 총경동맥이 부어오르면서 호르몬 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대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장 승방과 기본방을 처방합니다. 갑상샘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수지침 시술은 큰 도움이 됩니다. 차츰 증상이 없어지고 안정이 되면서 갑상선 종대 증상도 줄어듭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갑상샘 분비를 억제하는 항갑상선제나 갑상선을 파괴하는 방사선 요오들을 직접 복용하기도 하고 갑상선을 잘라내는 수술도 하지만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거나 피부 가려움증, 또 근육통 등의 여러가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상샘 질환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츰 증상이 없어지고 안정이 되면서 갑상선 종대 증상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서금요법 시술이 큰 도움이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상샘 항진증이 수지침 처방입니다. 갑상샘은 목에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A의 20에서 24까지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A의 20에서 24 부분인데요. 갑상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해 주시고요. 항진증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일부에서만 발병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양쪽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할 때 양손 모두 시술을 해주시면 치료와 예방이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만 하면 내가 한쪽에만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쪽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예방이 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의 20에서 24 옆에 보시면 A의 2의 6에서 10번까지 이렇게 5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도 목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심장이나 대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I38 방광, J27 신장, D2와 6 대장, 그리고 H6 소장,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이 항진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혈자리이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으로 A의 6번, 8번, 12번, 16번,
또 2에 21번, 22번, 24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심장 쪽에 G7, 또 심장 쪽에 G11번 이렇게 해서 또 F3초에 F5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심장과 대장도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에는 거의 대부분 같은 자리와 같은 위치에 다 같이 해주시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을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다 같이 자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압봉으로 손바닥과 손등을 매일 10분씩 자극해 주시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운동과 자극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협심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침 강사 선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